여러분, 접영할 때마다 강사님에게 엉덩이 띄우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저도 띄우고 싶어요 라고 직접 말은 못하셨겠지만 맘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입수할 때 엉덩이가 안 뜨는 것도 이렇게 큰 문제지만 출수킥을 차면 이렇게 팔이 계속 물에 걸려서 불편을 느꼈던 적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접영으로 50m는커녕 25m도 힘들다는 거예요. 딱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체력 없어도 50m 쉽게 가는 접영 치트키를 고정 댓글을 눌러 먼저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접영이 힘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무리를 미끄러지듯 멋지게 나가는데 나는 25m만 가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벽 잡고 헉헉대는 모습 때문에 답답하셨을 겁니다. 나는 몸이 뻣뻣해서 접영이 안 되나봐 하며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접영이 안 되는 이유는 유연성도 근력도 아닙니다. 리듬과 타이밍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앙대학교 세이퍼트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엘리트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근력이 아니라 팔다리 협음의 타이밍 정확도였습니다. 같은 근육이어도 타이밍이 맞으면 쭉쭉 나가고 어긋나면 허우적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 93%가 모르는 접영의 3가지 비밀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연성 탓은 이제 그만. 웨이브는 유연해야 잘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봐왔던 접영 포기자 중에서는 요가 강사님도 있었어요. 그분은 땅에서는 180도 발찍기가 가능한 분이었는데 물속에서는 돌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신기하죠? 자, 한번 채찍을 생각해보세요. 채찍은 찰싹 소리를 내려면 손잡이에서 끝까지 움직임이 매끄럽게 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매듭이 있거나 끊기면 아무리 세게 손잡이를 휘둘러도 소리가 나질 않죠. 접영도 똑같아요. 가슴에서 시작된 물결이 골반, 무릎, 발끝까지 끊임없이 전달돼야 합니다. 접영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연성 탓하면서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먼저 물결 감각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가슴을 아래가 아닌 앞으로 밀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가슴을 바닥 방향으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물속에서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듯이요. 그러면 상체가 아래로 바뀌고 엉덩이가 가라앉아요. 숨도 못 쉬고 고개를 확 들면서 하체가 주저앉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가슴을 진행 방향, 즉 앞으로 미는 겁니다. 가슴을 앞으로 밀면 엉덩이가 자동으로 뜨고 에너지가 다리까지 전달돼서 접영킥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엉덩이를 의식적으로 들어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경직될 수 있어요. 상체가 제대로 움직이면 골반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연쇄 반응 하나만 익히면 접영의 50%는 끝입니다. 그리고 팔에 웨이브 넣지 마세요. 특강으로 초보자분들 한 1000명 정도를 피드백하면서 느낀 건 손에 이렇게 웨이브를 넣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당랑권처럼 찌르면서 물에 들어가고요. 진짜 팔꿈치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웨이브를 만들고 계신 분들은 저항을 팔로 다 막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은 공기보다 800배 밀도가 높습니다. 팔은 방향을 잡는 지지대일 뿐이고 추진력은 몸통과 다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팔로 웨이브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차렷 접영 드릴이에요. 손을 귀 옆에 두고 팔은 가만히 고정한 채 가슴 리듬으로만 나가보세요. 1m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목적은 거리가 아니라 감각이에요. 숨 쉴 때 손을 Y자로 벌려 호흡을 하고 다시 모으세요. 느릴수록 감각이 잡힙니다. 이게 잡히면 진짜 접영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넓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을 좁게 당겨야 합니다. 팔은 앞으로 최대한 뻗고 물을 잡으세요. 마치 멀리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열어젖히는 느낌입니다. 광배근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강하게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물을 당길 때는 몸 아래 지퍼를 상상하세요. 가슴 앞에서 배꼽 아래까지 지퍼를 내리는 느낌으로 좁고 곱게 아래로 밀어주세요. 손이 옆으로 퍼지면 물이 새고 힘이 분산됩니다. 다음은 리커버리입니다. 리커버리 할 때는 손에 힘을 빼야 하는데요. 리커버리 할 때 이런 분들 많으세요. 팔을 하늘 높이 이렇게 쳐두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깨 부담도 크고 팔 무게 때문에 상체가 가라앉아요. 솔직히 이런 게 이해는 갑니다. 팔이 계속 물에 걸리니까 높게 들고 출수할 때 호흡이 안 되니까 대각선으로 출수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출수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각선 앞쪽으로 출수를 해야 하고 리커버리는 수면을 스치듯 엄지손가락이 수면을 살짝 긁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입수킥과 출수킥은 접영의 심장이에요. 접영은 한 스트로크에 킥 2번. 이 타이밍이 접영의 심장입니다. 손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을 누르며 차줍니다. 출수킥은 손이 허벅지를 지나 빠져나올 때쯤 강하게 차줍니다. 팔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걸 돕고 엉덩이를 수면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때 너무 수직 위로 차면 속도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각선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돌고래가 앞으로 도약하는 느낌으로 차줘야 합니다. 킥의 시작은 엉덩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릎으로 차면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접영이 돼버려요. 정강이가 수직으로 서면서 엄청난 정면 저항을 만들거든요.
킥이거든요. 올바른 킥은 엉덩이를 아래로 밀고 허벅지가 그 다음을 따라가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발끝이 채찍처럼 탁 물을 찹니다. 대부분의 움직임은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나와야 해요. 저병호흡법. 호흡은 0.5초면 충분합니다. 초보자가 하는 최대 실수가 고개를 너무 높이 너무 오래 드는 겁니다. 머리 무게의 약 5kg, 이 볼링공을 물 위로 들어 올리면 시소처럼 하체가 그만큼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0.5초면 충분합니다. 팔이 물을 밀어내면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순간을 타세요. 목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턱만 살짝 내밀고 끝이에요.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아래 약 45도, 수면 위에 얇은 유리판이 있고 그 유리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만 턱을 내민다고 상상해 보세요. 호흡할 때 두 번째 팁은 물속에서 숨을 뱉으라는 겁니다. 얼굴이 나오는 순간 내쉬기와 들이마시기를 둘 다 하시면 당연히 0.5초로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미리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나와서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기만 하는 겁니다. 고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분수를 퓨 하고 바로 팍 들이마시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나오기 직전에 남은 숨을 뱉고 나오는 순간에 빨아들이세요. 네 번째는 실전 드릴입니다. 솔직히 지금 알려드린 것들을 이해만 하시면 공부는 계속 하는데 시험 문제는 절대 풀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몸이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실전 드릴이 중요합니다. 드릴 1번, 한팔 저병, 웨이브, 킥 타이밍, 호흡을 한꺼번에 연습하는 최고의 드릴입니다. 저병으로 25m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무조건 연습하세요. 연습 방법은 오른팔을 앞으로 뻗고 왼팔을 스트로크 합니다. 그리고 입수하는 순간에는 가슴을 누르면서 입수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체가 올라오면 호흡을 하시고 출수하는 순간 두 번째 킥을 찹니다. 팔로 리커버리를 할 때는 머리를 넣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25m, 오른쪽 25m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 한쪽이 어색하면 그쪽을 더 연습해주세요. 한팔 저병은 한쪽 팔이 쉬니까 머리를 높이 들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많이 들지 않고 호흡하는 습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저병 치트키 3가지 정리할게요. 비밀 1. 가슴을 앞으로 밀고 물결을 만들어라. 그 물결이 발끝까지 끊기지 않게 유지해라. 비밀 2. 입수킥은 팔 입수와 동시에, 출수킥은 팔이 나올 때 차준다. 비밀 3. 호흡은 0.5초 만에 물속에서 뱉고 나오는 순간에 마셔라. 수영 역학에 발부린 이 책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저병은 근력의 영법이 아니라 리듬과 타이밍의 영법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채찍이 끝까지 매끄러운 파동을 만들 때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물결을 만들 때 저병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저병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제 채널을 보면서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영 선수 출신도 아니고 수영 강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재 교육을 받은 적도, 체육을 전공하지도 않았죠.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제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바보처럼 오래 수영을 붙잡고 있었던 생활 체육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약점은 워터클렌즈 채널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선수들은 그냥 하면 되는 감각적인 영역을 설명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저는 그냥이 안 돼서 수만 번 물을 먹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숨이 막히는지, 왜 팔이 안 올라가는지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처절하게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분해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것, 그 약점이 이 채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화려한 기술 이전에 이해되는 수영을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수영 꿀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영 특강의 기준을 만드는 곳, 워터클렌즈.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